사선의 중진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기소됐습니다. KBS는 윤상현 의원이 이른바 한바왕이라 불리는 건설 현장 식당업자 유상봉 씨와 공모해 선거 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었는데 검찰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안상수 의원에 대한 이제 진정서를 이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윤상현 의원 쪽에서 원한다. 아 그러죠. 안 그러면 그걸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과 공모해 경쟁 후보를 흠집내는 고소장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KBS는 유씨 부자가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내는 등 윤 의원 측으로부터 이득과 편의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와서 윤상현 의원이 대표도 같아. 재밌는 사실도 아버지 뭐 공부도 있는 거죠. 신문에 7군데 났어요. 이제 안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죠. 경찰은 수사 넉 달 만에 윤 의원 보좌관과 유씨 부자 등 3명을 구속했고 검찰도 이들과 함께 선거 공작에 연루된 지역 언론사 기자를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관건은 윤 의원의 개입 여부였는데 검찰이 오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유상봉 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 인정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때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는 지휘를 경찰에 내리기도 했지만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피해 당사자라 할 안상수 후보가 윤 의원을 직접 고소한 뒤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 공작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사선의 중진 의원은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구입니다. 이 보도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의 대들기 행보를 쭉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히 보면 더 알차게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입니다. 지난 3개월 전에 저희가 이걸 한번 했어요. 그렇죠. 7월에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제가 또 군생활을 미추홀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여러분 윤상현 의원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동생. 누나라 불렀다는 그분이 한바왕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길게 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7월에 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아마 한바왕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한바가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밥 이제 대주는 그런 업체인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하고 규모를 크게 해서 한바킹, 한바왕이로 불리는 유상봉 씨, 이 둘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작을 한 의혹이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이런 거를 막 작전을 한 의혹이 있다라고 KBS가 이런 보도를 했고 대리기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죠.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 보는 분마다 재밌다고. 내부자들이냐고. 맞아, 내부자들이다 막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후속 보도 궁금하다 이런 분들 댓글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됐냐?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때 얘기했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6시간 앞두고 야 이건 드라마예요. 진짜 내부자들이네. 진짜 드라마 영화요. 6시간 앞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바트게 기소를 한 건지, 그리고 그 전에는 왜 약간 뭐랄까 머뭇머뭇하다 여기 있었어. 그거를 왜 그랬는지 윤상현 의원 불입건, 그러니까 입건하지 말라라고 경찰에 지휘를 내렸던 검찰이 전격 기소. 왜? 라는 기사를 쓴 지난번에 여기서 소개했던 송라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규. 반갑습니다. 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휴가예요. 그래서 더 휴가인데 부를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정재우 기자는 그죠. 야퇴하고 야근하고 퇴근하고 왔는데 송라규 기자는 오늘 휴가입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창 겨울 신혼 때거든요. 뭐지 이거 네가 어떻게 알아? 왜? 아, 저는 좋습니다. 신혼이나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고. 야. 아니 좋다고 본인이 안 했으니까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내용 자체가 되게 알차고 재미있고 우리가 좀 또
댓글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거 타산을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냐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홍락기 기자 예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추적을 해오고 있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이 3개월 만에 그래도 좀 기소가 된 걸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감상이 좀 어떤가요? 사실은 저도 약간 기소가 정말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검찰에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부분도 있었고 경찰하고 약간 갈등도 있고 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까지는 기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막상 또 기소를 하더라고요. 공소시효 바로 6시간 앞두고. 그래서 그 내막이 약간 좀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맞아. 그게 기소가 됐다고 해서 그냥 정말 이게 끝이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저도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유상봉, 그러니까 한바왕 유상봉 씨와 윤상현 의원 간의 그 거래 의혹, 내가 이거 빠삭하게 다 안다라고 하신 분은 요 시간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7월에 했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송 기자가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그 의혹 사건이었는지. 이게 짧게 요약하면은 사선 중진 의원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그 4월 총선에서 지난 4월 총선. 네, 지난 4월 총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한바왕 한바킹 유상봉 씨와 함께 이제 선거 공작을 했다. 선거 공작. 근데 이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그 통합당 당시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이 있는데 같은 지역구 후보였는데 이 후보를 낙마하기 위해서 겨냥해서 이제 뭐 과거에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제 허위 진정서나 허위 고소를 하는데 이 배경에 이제 유니언 측도 개입이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 이제 다들 좀 궁금했던 그럼 한바왕은 대가가 뭐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한바왕은 이제 대가로 한바를 받은 거죠. 그 성남에 있는 호텔 식당 한바 식당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 말고도 이제 롯데백화점 관련해서 이제 일산점이나 구리점 쪽에 이제 식품 계약권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실제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받은 거는 그렇게 3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윤상현 의원은 자기가 당선되고 싶잖아. 근데 나의 표는 그러니까 이건 의혹입니다. 의혹. 확정이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보수표를 내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개 나오는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통합당 당시 미래통합 자유통합당이야? 미래통합당 무소속 윤상현 의원 이렇게 셋이 나왔는데 내가 가져올 표는 민주당 표는 아니니까 안상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안상수 표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안상수 후보가 옛날에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한바왕 유상봉 씨한테 시켜가지고 한바왕 유상봉 씨가 뇌물을 줬다는 식의 진정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유상봉 씨가 그걸 괜히 하냐?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윤상현 씨는 한바왕 유상봉 씨한테 이제 성남의 건설 현장의 음식점 운영권을 주고 거기에 또 롯데건설이었어요. 롯데건설 시행사가. 롯데건설이 뭐냐면 이제 윤상현 의원의 그 처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 처가. 전 처가는 정조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 처가에 그거를 줬다.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음식 뭐 식품 계약권, 계약권 이런 것도 줘서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확실히 이제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를 한 것이죠. 그렇죠. 이제 보좌관은 이제 그거 내가 한 거다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좌관이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가와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교롭게도 또 다 롯데와 관련된 곳들이었거든요. 네. 이거 말고 뭐 짜실하게 뭐 많아요. 무슨 뭐 그 아산병원 뭐 소개시켜주는 것도 있고 아산병원도 있고 뭐 많은데 일단 중앙 큰 얼개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만 들으면 그러니까 요거만 다 확인이 되면 요거 관련된 팩트가 확인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그래서 경찰이 이거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지휘를 해달라고 검찰한테. 그렇죠. 이제 보도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8월에 이 사건을 보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까지가 이제 지난 송락구 기자의 보도였어요. 7월까지 이제 보도 그때 한번 제가 나와가지고 했을 때 이후에도 경찰이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넉 달 가까이 수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의 판단은 뭐였냐면 이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윤상현 의원까지도 기소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입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피의자로.
그래서 이제 입건 지휘를 해달라고 검찰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잘 이게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음. 경찰이랑 검찰이랑 다른 게 경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이 수사 지휘를 받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바로 먼저 받아야 한다면서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아예 규정이 돼 있어서 수사의 개시부터 검사의 이제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입건을 경찰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검사가 허가를 안 해주면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좀 독특한. 그렇죠. 사실 어. 저도 요번에 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선거 사범 같은 경우나 이제 노동 사건이나 이제 공안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검사의 지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입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신기하더라고. 이런 거 알고 아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까? 너무 신기해. 근데 입건을 한다고 해서 그게 혐의로, 그러니까 기소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입건을 그 수사를 하면 해야지. 일단 그렇죠. 수사를 스타트한다는 그쵸, 개념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경찰에서 이거를 올렸을 때 음. 인천지검에서는 인-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인천 검찰에서는 이제 이거는 윤상현 의원까지는 이제 뭐 증거가 좀 부족한데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보강 지휘를 내린 거예요. 이거를 더 증거나 이런 거를 확보해서 입건 지휘를 다시 해라라고 해서 다시 합니다. 경찰이 이제 주변을 또 다시 또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보강해서 올렸는데 또 이제 퇴짜를 맞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이거는 윤상현 의원까지 입건할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쵸. 지휘를 안 한 거죠. 이거를 이른바 뭐 불입건 지휘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당연히 2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퇴짜를 맞으니까 보통 그러면은 웬만한 경찰은 그냥 거기서 승복을 하는데 그렇죠. 이쪽 이제 인천지방경찰청은 워낙 이게 인지수사했던 거니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지휘가 잘못됐다. 인지수사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먼저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렇죠. 수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했던 사건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거 너네들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지휘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재지휘 건의라는 것까지 또 하는 거예요. 지휘에다가 또 건의를.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 없거든요. 어, 경찰이 이거는 좀 세게 들이받은 건데 그렇죠. 당연히 뭐 결과는 똑같죠. 어차피 뭐 보강된 게 없으니까 검찰은 또 다시 돌려보낸 거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넉달 정도- 왔다 갔다 한 게 3번? 총 3번인 건데 크게 보면 2번인 거죠. 2번에 이제 입건 지휘를 올렸는데 안 돼서 두 번째 때는 한 번 더 재지휘 건의까지 이제 올린 거고 경찰에서 그 시간은 얼마나 됐어요, 대략? 그 이제 경찰에서 검찰 시간. 공방 왔다 갔다 한 거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거의 겁니다. 한 예. 달 정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서로 그 한 달 내에 맘 먹으면은 뭐 폐기할 거 다 폐기하고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댓글이 나온 거예요. 다음에 EKGMLS48님이 비밀의 숲은 현실에서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게 우리야 그냥 이렇게 기사로 보지만은 그 사이에 경찰과 검찰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와 얘기와 꼼수와 이런 게 오고 갔겠죠. 그게 난 너무 진짜 당사자들은 보면 정말 그게 그 뒤에 이게 있는다고 자기들도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응. 주변 동기들도 막 하는 말이 인천의 숲이라고 정말 이 드라마랑 또 되게 약간 시기적으로 겹쳤거든요. 지금 종영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취재하면서 약간 이렇게까지 또 검경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취재물에서 또 나오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인천의 숲. 누가 황시목이에요? 황시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 쓰자면은 인천지검에도 황시목이 있고 이창준 네, 이창준 검사. 이창준이 있고 황시목이 있어가지고 이창준이 계속 이거를 이제 윤상현이랑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미루다가 황시목 같은 인천지검 검사가 뭘 딱 갖고 와가지고 검사장님 딱 내놓고 음악 나오면서 6시간 전에 바로 기소 빡! 여기서 한창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 얘기하니까 지금 약간 텐션이 확 올라왔네. 근데 그 시나리오랑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그쵸. 좀 구질구질한 면이 있어서 인천에서 좀 약간 이따 더 말씀을 그러네. 드리겠지만 인천의 네. 숲은 근데 그렇게 깔쌈한 내용은 네. 아니라고 합니다. 인천에는 일단 배두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배두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정말 이게 좀 실화라 실화 진짜 이런 게 그래서 결국에는 6시간 전에 전격 기소를 하긴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 이 이야기가 지난번에 제가 그 썸네일에도 있지만은 국회의원 나오죠, 검찰 나오죠, 경찰 나오죠, 롯데 재벌 나오죠, 언론 나오죠. 정말 다 나와. 내부자들. 다 나와 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불입건 지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진짜. 그 다음에 가가멜님이 나는 한두 의심이 가는데 근데 검찰 내는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의 대화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가 있는데도 이제 이게 불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이거를 뭐 수집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 녹음 파일이 있다고 이제 알게 된 단초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반론을 듣기 위해서 윤상현 의원 보좌관을 이제 만나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윤상현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네, 어쨌든 반론 입장이나 이런 걸 들어야 되니까 이제 장시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선거 공작이 없었다라고 해서 그게 증거로 그 당시에 이렇게 대화한 녹음 파일도 있는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 동석자가 있었고 그때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파일을 윤상현, 한바왕, 보좌관 그리고 또 다른 동석자들이 다른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미래통합당 인천 쪽 청년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녹음 파일이 있으니 그거를 들어보면 다 너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 녹음 파일을 우리한테 공개를 하면 우리도 납득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좌관은 정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공개할지 여부를 뭐 다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공개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파일은 아직까지 확보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만 까면 깔끔해질 텐데. 그렇죠. 안 까고 있는 것이죠? 안 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한 것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게 사실 그 보좌관은 지금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약간 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깔끔한 거면은 뭐 잡혀가기 전에 공개를 했겠죠. 공개를 안 하는 그 비수패도 보면은 결정적인 그 증거 같은 거를 부셔가지고 없애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경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 봤을 때는. 자, 근데 이 선거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상봉 씨 아들이 또 있어요. 유상봉 씨와 유상봉 씨 아들, 그러니까 한바왕과 한바왕자 이 둘 간의 관계가 사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그 둘이 좀 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상봉 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뭐 틀어진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유상봉 씨가 그때 전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윤상현 의원 측과 이런 공모하고 그 이제 선거 공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번 구속이 돼가지고 그 이제 그 복역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복역을 하는 사이에 아까 말했던 그 한바 식당이나 이제 백화점 그 행사권이나 이런 거를 챙긴 사람은 유상봉 씨가 아니라 유상봉 씨 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상봉 씨와 윤상현 의원이 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막 동석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내가 해주마 그러고 진정서를 유상봉 씨가 썼어. 유상봉이 썼는데 자기는 그 사이에 갑자기 다른 건으로 감옥에 간 거죠. 네. 감옥에 가면은 뭐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이쪽에서. 근데 아들이 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 받았는데 이제 그 유상봉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한 거에 비해서 공작한 거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작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희한테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들과 좀 틀어졌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들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신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들이 또 구속됐어요. 또 이제 성공작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보좌관도 공작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이제 아버지 유상봉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벌을 감수해서라도 뭐 진실을 말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왔던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또 구속이 된 상태죠. 그렇죠. 근데 아들은 왜 구속됐죠? 아들 같은 경우도 이게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저희가 녹취 파일도 그때 그 전에 리포트 보도했던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약간 정황들이 나와요. 아들도 이제 깊숙이 좀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고소장이나 이런 거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아들이 사실상 유상봉 씨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대행해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한다거나 이런 역할은 또 아들이 결국 다 했기 때문에 똑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그러니까 허위 진정서를 쓰고 그 대가로 한밭집 운영권을 받고 이런 받고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는 다 구속이 됐어. 그렇죠. 근데 이 이거 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그렇지. 근데 이게 누굴 위해서 했냐? 윤상현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윤상현 의원은 상관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그렇죠. 이게 그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예전에 이거 그 불기소 그러니까 기소 안 할 때 그때도 한번 통락회 기자가 기사 썼었죠. 썼었죠. 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검찰들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 좀 많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음. 당연히 이거는 윗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수사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도 입건은 하게 해줘야 이게 사실 뭐 수사가. 증거나 이런 것도 네. 더 수집이 가능하고 청취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 중요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지금 입건조차 안 됐는데 그 나머지 3명 갖고 아무리 이렇게 복잡복잡 하더라도 사실 그 주요 피의자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과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람 진술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경중만 올리다 끝나는 거죠. 이거. 경찰 입장에서는 인천의 숲인데 시청률인데 최저로 떨어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비밀 숲인데 그 회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창준도 없고 회장도 없는 거야. 어... 뭐 그 말이 안 되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도 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일정 정도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훈 씨가. 경찰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불이건 지위를 받은 이후에 경찰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사건을 넘겨야 되잖아요, 검찰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8월이고 이러면은 사실 공소시효가 10월이니까 10월 15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공범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바로 쳐버렸어요. 근데 또 재미난 게 그거는 또 검찰에서도 영장을 사실 검찰 단계에서도 사실 만약에 뭐 크게 보지 않았다면은 그쵸. 뭐 기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검찰도 바로 청구를 했고 그래서 바로 또 영장이 나와요.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또 그거 영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영장 신변까지 다 해가지고 검찰로 넘겼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좀 변하는 검찰 입장도 변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또 생기는데 네. 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검찰도 이제 아니 이게 제가 무슨 검찰이 윤상현 의원을 봐주려고 기소 안 하려고 버팅겼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킹리적 가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거짓 진정서, 상대편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한바왕 유상봉 씨가 이거를 써가지고 안상수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를 봤어요. 그거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아가지고 실제로 엄청 피해를 봤잖아요. 그 떨어졌죠.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다 지금 구속됐어요. 재판을 아예 지금 하고 있어요. 넘겨졌어요. 재판하고 있는데 윤상현은 그가 기소 안 한 거야. 입건 자체를 안 한 거지. 입건 자체를 안 한 거야. 그렇죠. 입건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기소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 수사도 가장 못했는데. 이득 보던 사람이 윤상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했다 뭐 이런 논리인 건가 보네요. 근데 알아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구찌가 큰 거예요. 그렇잖아. 무슨 한밭집 운영권을 보장하니 뭔데 줘.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윤상현 의원과 만났다는 건 자체는 또 윤상현 의원도 어쨌든 인정을 인정을 했던 하는 부분. 바였거든요. 네. 한방과 3차례 만났다는 거에 대해선 동의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챙겨준 거나 이런 거는 그냥 불쌍해서 해준 거지 무슨 뭐 다른 나도 대가를 불쌍해. 바라고 한 게 아니다. 나도. 뭐 민원 처리였다. 뭐 반론이 딱 이거예요. 의례적이고 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민원철인데 성북군가? 성북구에서는 성북구 사는 사람 민원을 왜 미추홀 인천 사람 인천 의원이 해주냐고. 불쌍해서 해줬다. 이게 약간 계속 저희는 영등포구 사는 나도 불쌍해. 어쨌든 반론을 실어줘야 되니까. 박애주의자신가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한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근데 그 이후에 검찰이 이걸 계속 이제 입건을 안 한 거예요. 입건 안 하다가 그래서 송락규 기자가 그걸 독촉하는 기사도 한번 쓰고 막 그랬었어요. 타들은 뭐 별로 뭐 관심 관심이 없었지만. 없었죠. 네. 근데 나중에 갑자기 검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곡점이 생기는 거죠. 다음 루리앱 댓글 강병수 해주세요. 루리앱의 구름여름님께서 윤상현 기소 계기가 인천 상수 친필 고소장이라더라. 인천 시민들 묘하겠네. 인천의 대역죄인 안상수가 명예로운 죽음을 하기 위해 윤상현을 기어이 법원으로 보내는 거 보고 그다음에 페도페리님께서 감찰에서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내용인데 고소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 아님? 그 이제 송락규 기자의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검찰이 왜 그럼 뒤늦게 이걸 이제 입건을 해서 기소했냐에 대해서 검찰 입장이 또 있긴 있어요.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은 상황이 변한 게 일단 안상수 후보가 직접 이제 피해 당사자라고 뭐 할 수 있는 안상수 후보가 직접 윤상현 의원을 고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했죠. 그래서 검찰도 어쨌든 고소인이니까 일단 안상수 후보를 조사를 좀 장시간 했고 이거를 조사를 하고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고소를 한게 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또 피의자 그쵸. 입건이 입건이 되거든요. 되죠.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막 경찰이 막 입건해 달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자동으로 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입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어쨌든 그 사건을 뭐 원래 경찰이 하던 거에 어떻게 보면 그 일부분이잖아요. 그 안상수 후보가 사실 그 자기가 피해봤다라고 당사자가 했을 뿐이지 근데 뉴팩트가 나온 건 아니잖아. 이미 네. 경찰 단계에서도. 했던 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도 그 정도 이제 판단은 이제 됐겠죠. 그러니까 안상수 후보만 조사를 하고 그 사건 자체를 경찰로 다시 넘깁니다. 그 사안을 송치를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지휘를 합니다. 그게 무슨 짓이야? 그럼 왜 두 번 일시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번이라는 거죠. 경찰 진짜 입장에서는 짜증나겠다. 아니 우리가 백날 이렇게 수사 다 해놨던 거를 안상수 후보가 직접 고소해가지고 그 조사했다고 그 조사한 상태에서 그냥 너네가 원래 했던 거니까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다시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올린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게 뭐야? 안상수 전 의원이 고소하는 당시에 팩트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 영장이 나온 게 일단 있긴 있죠. 그 신병 3명이 일단 그 구속이 삼인방이 영장이 왜 나왔냐? 구속되는 경찰 동안. 수사에 근거해서 영장 그러니까.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야? 그러면?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건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저는 뭐 굳이 뭐 검찰 입장을 들자면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어. 안상수 후보를 조사하면서 피해 당사자 조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팩트가 나왔을 수도 있기는 있죠.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장시가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안상수 입장에서 새로운 팩트를 뭘 본인이 당했는데 뭐 있을까? 피해 제가 진술. 안상수 후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 거의 저희 뉴스에서 나왔던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이렇게 KBS 얘기를 기사 했다. 보고 알았어. 봐봐요 이랬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구속이 된 거 보니 내가 피해자가 확실하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고소를 한 거죠. 순서가 되게 많이 꼬이고 바뀐 그래서 상황. 엄청 그러게. 꼬인 거죠. 엄청 꼬였네. 인천지검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 약간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 저희 보도도 있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도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그렇죠. 시민단체에서도 좀 문제 제기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걸 이제 보고 대검 공안부 차원에서도 이걸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이제 썰도 있고. 썰도 있는데 그거는 어. 뭐 확인이 된 게 아니라서 그치. 예. 그렇지 않고서야 설마 이렇게까지 안상수 후보가 고소했다고 기류가 확 바뀌는 게 설명이 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안 풀리는 의문이 있어서 그러네요. 이거 검찰이 스스로 약간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너무 코미디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코미디.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 경찰에서 어쨌든 피의자 이제 입건된 그 사건을 갖고 이제 결국은 또 윤상현 의원을 조사를 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렇지. 윤상현 의원을 불러요. 이제 소환 통보를 피고발인이. 경찰에 그러니까 의해서 이번에는 하는데 정식으로 검찰 지휘를 받아서는 네, 지휘를 네. 받았어요. 조사를 해서 네. 윤상현 의원한테 너 입건됐어 이제 자 나와서 조사받아. 나오쇼 했는데 나오쇼. 이제 아예 답변도 없고 응하지 않은 거죠. 무시한 거예요? 경찰 불렀는데 경찰 불렀는데 아. 이제 두 차례 추석 때까지 제가 알기로 2번 정도 불렀는데 계속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 근데 조사도 피고발인- 못했는데 기소 의견 송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발인인데 안 나가도 돼요? 근데 피고소인이지. 뭐 일단 명분은 뭐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니까 지금 뭐 이것저것 뭐 활동하는 게 바쁘다 뭐 있으니 이런 뭐 그렇게 명분으로.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예 불응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쌩 깠다. 예, 예, 예. 아예. 그래서 다시 경찰에서 이거를 사안 송치라고 해서 음. 기소 의견을 달거나 뭐 기소 의견을 아예 안 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소 의견 없이 그냥 이 사안을 그대로 다시 검찰로 넘겨서 예. 야, 그래서 안 이제 오니까 검찰에서는 니네가 한 해, 번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 이달 검찰에는 초에 나오고. 예, 10월 초에 한번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고는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엔 나가는 거야 조사 받으러. 경찰엔 안 나가고. 근데 윤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 이럴 수 있죠. 경찰에서 너무 이거를 4개월 가까이 수사를 했고 자기를 타겟팅한 수사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검찰은 중립적일 뭐 거다. 기사 봤을 테니까 불기소 이제 뭐 너한테 불이건진이나 유리하다고. 이런 걸 또 했을 테니까 뭐 자기한테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거기에 뭐 아는 검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모르죠. 그건 뭐 그 봐야 내막은 되는- 모르는 거죠. 내막은 예, 모르는데 예.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도 공개가 안 됐어요. 언론에 공개가 안 그러니까 돼서 이게 뭐- 비공개로 조사가 됐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렇게 국회의원이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그거를 전혀 안 알리는 거는 참 그래도 뭐랄까 배려를 이례적-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아예 오토바이는 안 공지가 안 된 생기는 거니까 거니까. 풀이 안 된 건 풀이 출입 안- 기자들한테도 이게 풀이 안 된 거니까. 출기자들 네. 다 물먹은 거지 뭐. 그런 꼴이 된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검찰에 가는 게 더 유리하다 판단하면 경찰 그냥 쌩까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야? 이게 되나? 나 너무 신기해. 경찰 입장에서 솔직히 근데 진짜 개빡칠 것 같아요. 이렇게 개무시당한 거잖아. 우리 그렇죠. 사람한테. 사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안 똑같은 사건 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원래 올렸던 그 자기들이 올렸던 거는 입건하지 말라고 했다가 안상수 의원이 고소하니까 그냥 바로 한 큐에 해결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 그게 경찰분들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경찰분들은? 일단 그때 당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그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경찰 쪽 입장에서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이거를 검경 갈등으로 비화하는 거는 또 원하진 않더라고요. 경찰에서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구속을 또 이제 3인방을 또 구속을 했고 또 이후에도 어쨌든 검찰에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기소를 했으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검경 갈등으로 막 이렇게 비화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권지위, 불이권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불만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수사 책임자로서. 이게 지금 당사자로서. 기소는 그럼 뇌물로만 된 거예요? 기소를 혐의가. 혐의가 선거법 위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잘 들여봐야 되는 게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가 정확하게 보면 선거법 위반 중에 윤상현을 기소한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익 제공 혐의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공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한바 식당이나 이제 백화점 이제 식당 계약권 그거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개입이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제일 조금 궁금했던 거는 제일 좀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됐다고 봤던 부분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허위 고소장이나 이런 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익 제공 대가로만 준 것 외에도 이 시점이라든가 뭐 이걸 제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걸 인지를 했고 개입을 했는지를 규명하는지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여부는 그 부분까지 나머지 혐의나 이런 거는 뭐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 기소를. 그러니까 단순히 갖고 온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제공했느냐 아니면 그 투서나 이런 거를 아예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윤상현 의원 직접 개입을 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무고 혐의도 지금 어쨌든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무고? 그 이제 안상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안상수 후보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도 지금 무고 혐의로 고소가 됐을 당시에 이제 같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혐의는 아직 이제 기소 여부나 이런 거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입건도 안 해버리고 그냥 계속 2번이나 그랬다는 건 그러니까 3명이나 구속이 된 상태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했다면 분명히 관련된 진술이 일부분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막 엄청 공소시효 앞두고 막 10월 초에 그러니까. 막 조사하고 이거보다는 좀 더 빨리 조사가 됐을 거고 뭐 물론 그래도 경찰에는 출석을 안 했을지언정 그래도 빨리 사건이 넘어갔을 테니까 이게 조사는 더 빨리 됐을 거고 그런 규명할 시간도 더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쉽긴 하죠. 되게 엄청 받게 막 엄청 촉박하게 아니, 어떻게 기소를 한 6시간 전에 거니까. 기소할 수가 있냐고. 뭐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검찰이 맞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네이버랑 클리앙 댓글 오기정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SGSG님이 수사 뭉개고 기소도 억지로 한 거네. 클리앙에서 던 드라이버님이 부실 기소했다에 100원 겁니다. 너무 적게 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놈들을 믿으시죠. 그냥 이제 국민들이 그냥 봤을 때는 하기 싫은가? 수사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뭔가 여론에 밀려서 약간 수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의심을 할 수 있죠. 이런 의심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임성애님이 김봉현 사건 때문에 기소한 거 아니야? 이거 냄새가 나는데 이제 분위기가 이쪽 이제 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급하게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나중에 욕먹기 싫어서 그런 말도 있고 또 네이버의 SANG 땡땡땡님은 검찰이 경찰을 물먹였네. 윤상현이 좋다 말았네 마지막에. 그러게,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을까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윤상현 오늘만 지나면 그게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그렇죠. 이제 나는 자유로운 6시간만 지나면 풀인데 네. 그러니까 뭉개고 넘어가겠지
했을 텐데. 기대를 하긴 했겠죠. 그쪽 본인은. 보좌관 쪽은 이제 연락 안 해요? 보좌관 구속됐어요. 새 뉴 보좌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뉴 보좌관. 그럼 윤상현 측이라고 아니, 근데 했는데 윤상현 측은 보통 막 저희가 막 언론 보도했을 때도 엄청 입장이나 이런 걸 막 장문으로 해가지고 막 올리고 막 이랬는데 기소된 이후에 어쨌든 저도 또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연락도 하고 했는데 일단 본인 번호기는 꺼져 있었고 그쪽에도 연락을 해도 딱히 입장을 내진 않더라고요. 뭔가 지금 일단 재판 결과로 일단 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윤상현 의원이 기소된 혐의, 그러니까 이익 제공과 선거법 위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이 어떻게 나와요? 뭐 처벌은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봐야 재판 그치, 결과에 그거 따라 당연히 다른 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막 벌금형으로 막 이렇게 작게 하기에는 너무 일단 이제 선거 공작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되게 훼손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죄가 나와서 정말 크게 형량이나 뭐 아니면은 뭐 벌금이 세게 나오거나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아예 무죄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뭔가 적당한 선에 그러니까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당할 정도의 의원직을 내려놔야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약간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만약 죄가 있다면 무조건 인정이 거의... 된다면 이거는 좀 형량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기에는 놀랍게도 재벌, 국회의원, 검찰, 경찰 다 나오는데 여기 언론까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어로.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이 언론사 분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 언론사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당한 거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세요. 일단 이 언론사가 인천에 있는 뭐 그때 언론? 이미 밝혀졌어요. 예, 검경일보 기자 검경일보. 예, 검경일보라는 데 기자분인데 당시에 이제 안상수 후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소장 그 한방이 작성했다는 그 허위 고소장이 허위 진정서? 허위 진정서와 고소장이 있는데 네. 고소장이 고소가 되기도 전에 기사를 썼던 단독 해가지고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달리는 언론. 보도를 하고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상수 후보는 아직 연락도 못 받았는데 고소됐다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언론 이제 검경일보 보고 먼저 한 거죠. 이제 고소될 거를 미리 아는. 이게 제일 웃겼어요. 미래에서 시간을 달리는 기자.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윤상현 의원 측 보좌관과 이제 그 유상봉 씨 아들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요거를 공모하고 뭐 이런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기자가. 근데 이게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 참고인 신분이어서 맞아요. 이분은 그냥 뭐 입건되고 뭐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잠깐 기억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상봉 씨의 아들이 만든 모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가? 기자회견인가? 그러니까 그 모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그 모임에 유상봉 씨 아들이 주최한 이제 모임에 당시에 통합당에서 공천권 앞두고 이제 뭐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만난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녹취 파일 들었을 때 당시에 뭐 당선되면은 뭐 당선 안 되면 뭐 우리 다 죽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아들 육성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걸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이제 검경일보 기자랑 이제 그 윤상현 쪽 보좌관이랑 그리고 이제 그 유상봉 씨 아들이랑 해서 이제 모임이 있었고 이제 뭔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음 날 보도했죠. 바로 다음 날 안상수 씨가 고소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3일인가 뒤에 고소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걸 아는 거는 이제 육성상 얼마 전 뭐 안 그래도 기자를 만났다라고 이제 밝히는 시점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이제 며칠 뒤에 바로 이제 그 고소 기사가 나오죠. 그렇죠. 단독 기사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고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고소를 할지를 3일 전에 알고 미래에 대한 기사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이 기자가 그냥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 단계에서 그랬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안상수 후보가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고소함과 동시에 이제 다시 경찰에서 넘겨받을 때 또 수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강해가지고 그 3인방이랑 그 윤상현 의원 말고도 지금 그 기소한 사람이 총 9명인데 5명은 또 우리가 추가로 기소를 했고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했고 그중에 2명은 또 구속을 했거든요. 그중에 1명이 이제 이 언론사 기자분인 거죠. 기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참고인이었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갑자기 피의자로. 검찰 입장에서도 우리가 수사를 허투루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봐주기 수사한 검찰 거 아니야? 논리에서는 그런 게 어쨌든 있는 거네요. 봐봐 우리 보강했잖아. 음. 너네가 못했던 거 우리가 입건했고 얘네 기소했고 그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거 아니냐?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검찰은 이제 계속 항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자님은 왜 무슨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뭔가 더 있었겠죠. 이 정도로 그냥 뭐 기사만 그러니까. 썼다고 제보 받고 그냥 기사 썼다고 그냥 구속이 되진 않잖아요. 아 이것도 비밀의 숲. 뭔가 이익을 제공받았 뭔가 이익을 제공받았다거나 뭔가 그런 대가성 기사 작성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 그치. 결국은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구속까지 가려면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네, 언론사 기자 구속하는 게 거의 그렇죠. 비일비재한 일은 아니니까. 그쵸. 사실. 네,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니죠. 진짜 큰 사건 아니면 안 되고 또 확실한 증거 없이 구속 영장이 나오지도 않아요. 굳이 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입장에 한번 서본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안상수 전 의원의 고소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찰 수사가 이 윤상현 의원 않았다. 건드릴 만큼은 아니야. 근데 이 고소건 새로 받아서 보니까 사이즈가 커졌고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 더 문제가 많아. 그때서야 우리는 다시 한번 수사해봐라고 내린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검찰 입장이면 그치. 제가 그대로 받아서 경찰 입장은 이게 뭔 소리냐? 이 뭔 개소리야? 그치?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얼개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그렇지. 핵심이 결국은 윤상현 의원이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본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이 본질에 접근한 건 경찰이 맞거든요. 그치.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지금 기소한 혐의 자체가 이익 제공이잖아요. 딱 현재로서 딱 판단한 건 그거 하나인데 그 이익이라는 거 확인한 게 결국은 경찰 수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바 식당이라든가 그렇죠. 네. 백화점 그 무조건. 이제 누가 봐도 계약건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음. 경찰이 현장 가가지고 확인했던 건데 그럼 그거는 그때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왜 그거는 입건조차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후에는 왜 주변부에 다른 거를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보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준비 안 하고 올렸겠냐. 근데 사실 뭐 경찰에서도 제가 기자라고 막 다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윤상현 의원까지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그쵸. 건인지 아닌 건지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좌관이 뭐 약간 그런 행위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100% 의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해서 했고 그렇게까지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한 번 또 보완하라 그래서 또 보강을 했는데 또 까고 이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네. 그랬는데 안상수가 고소했다고 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야 니네가 하는 거 맞대. 그건 다시 해. 근데 야, 되게 윤석열 무서운 불렀는데 안 거죠 오고. 상황이 지금. 그런데 안 오고. 안 오는데요? 그리고 검찰한테 다시 안 옵니다 넘기고. 했더니 거긴 또 오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짜증 날만 거면 하네요. 사실 그럴 거면 검찰에서 그냥 보내지 말고 자기들이 부르면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그럼 그냥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 사실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부르면 돼. 뭔가 이 뒤에 뭐가 많아. 맞아,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이 과정이 웃기시죠. 그러면 정상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뒤에 엄청 많은 이야기도 있을 거야. 아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막 그 경찰에서 그것까지 조사를 했대요. 윤상현 의원이 한바왕 3번 만난 거, 그 유상봉 씨 3번 만난 거 외에도 네. 한바왕 아들이랑 이제 건설 업자들이랑 또 이제 뭐 그 자리를 건설사 대표들인지 뭐 이런 분들이랑 해서 언론사 대표? 건설사 건설사 예, 대표. 뭐 이제 몇 분 해가지고 3자가 그렇게 막 만나고 이런 자리들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만난 것까지 확인을 해서 그것까지 심지어 검찰에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서 이 정도로 연관이 있다. 윤상현 의원이 아들하고도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입건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것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경찰이 이제 수사를 진짜 되게 열심히 했네요. 이게 4개월 넘게 수사한 거니까 경찰도. 그치, 현직 의원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진짜 잘못 엉뚱하게 만만하게 하면 할 건데. 수사는 아니니까 엄청 꼼꼼하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보좌관이 구속됐던 거 이유 중에 하나도 핸드폰을 또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바꿨거든요. 압수수색 앞두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본인은 뭐 술 먹고 잃어버렸다고 뭐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폐기했다는 그런 것까지 이제 또 경찰이 확인해가지고 영장 증거 인멸 신청을 할 때
그게 약간 또 주요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또 영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기습에서도 한강에다가 막 던지고 그러니까. 막 건지고 막. 이게 진짜나 이게 현실이 이거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말고 댓글 읽어주는 경찰들 해서 한번 진짜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뒷얘기가 엄청 많겠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실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검찰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그 타다가 놀려 맞아요.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이만희가 재림 예수일 수도 있지. 알아요. 그럴 아니, 수 있어. 이 비유를 들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걸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댓글 봤을 때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한 뭔가 눈초리를 이상하다. 거두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파리쿡 댓글 강경수 기자 읽으시죠. 네이버. 파리쿡의 익명으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징하다. 네이버의 CYK 0 땡땡땡땡님께서 검찰 기소권 가지고 장난질 심각하다.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뭐 드라마 시나리오 가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함부로 알 수는 없는 거긴 해요. 사실 수사 결과를 봐야 되고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송락규 기자가 그래도 오랫동안 이거에서 쭉 취재했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기소가 된다고 뭐 다 유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일단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라고 해도 되나요? 이번 주부터 이제 당장 먼저 기소된 3인방 재판이 열려요. 인천지법에서 이제 열리는데, 인천지법. 네, 거기서 인천지법에서 뭐가 나오겠네. 열리는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상봉 씨 부자랑 보좌관 중에 이제 한 명 빼고는 유상봉 씨 본인 빼고는 나머지 2명은 지금 선거공작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속되고 좀 시간도 좀 됐고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선 또 입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 얘기가 나올지 입장이 모르겠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윤상현 의원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또 아까 언급한 것처럼 검찰이 아직 그 수사 중인 부분이 있거든요. 윤희원 나머지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끈질기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근데 이거는 진짜라면 그러니까 뭐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알려진 혐의 자체가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엄청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정말. 사실 저는 이게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유무죄를 떠나서 일단 이런 행위 자체가 선거철을 앞두고 그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주고받고 이런 공작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좀 있었던 거 너무하다는 맞잖아. 생각이 좀 있어요. 있었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빙성이 높은 거죠. 이거 완전 인천 동구 미추홀굴 이 시민들을 바보로 그렇지, 본 거죠. 바보로 바보로 본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인천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바보로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개무시한 거지, 진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지법에서 나올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또 증거 같은 게 속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 누가 보도하지? 그럼 경인에서 보도하나? 보통 이제 인천 쪽에 있는 주재 기자가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또 계속 볼 수는 있으니까 네, 상황도 좀 보면서 재판 결과 중에 좀 유의미한 게 있으면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데일리에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규 기자 우리 두 번째 나왔습니다. 주간대. 오늘 나와서 근데 너무 재밌는데 이 아이템 자체가 뭔가 2탄이 조금 더 재밌어진 느낌. 이게 2탄이 진전이 좀, 돼서 그런가. 숙성 1탄은 약간 얼개를 너무 찾는 많아서. 느낌이었고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시키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앞에 거 보고 오세요. 1탄 보고 와야 더 1탄 재밌습니다. 재밌어. 그렇습니다. 오늘 소감 짧게 한 말씀 어떠셨어요? 일단 휴가 중에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재밌었고 다행이네.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또 사실 저희 말고 이렇게까지 막 보도를 한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사야 기자 여러분들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면서도 약간 이게 약간 좀 외로운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런 약간 또 대립기나 좀 프로그램 같은 나와가지고 또 제가 취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또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저희 보도한 게 사실 또 저희 채널에서만 보도하면 또 많이 못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보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 그러니까. 거의 기사가 10개 넘게 맞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해왔는데 받질 않아. 네, 이런 부분들 뭐 저희가 뭐 윤상현 의원을 미워해서 이렇게 보도를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 꾸준히 지금 긴 흐름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또 발생이 있었고 네. 경찰과 경찰의 대립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취재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또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은 주변에서 또 손학규 기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워하지 않게 이렇게 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의 통해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송락규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구보다 빠르게 대들기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 안녕.